지난 강의에서 컨트롤러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그 마스크와 스크린랩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셜 오토 리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마스크를 열고 테스트맨을 멀지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들이 겹쳐져 있죠.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테스트맨과 바이패드의 헤드와 목 부분은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앞으로 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리그 마스크에서는 이 눈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놨죠.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는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주름 부분도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본과 리그 마스크의 폴리곤을 테스트본의 얼굴에 맞춰야 합니다. 바이패드가 자꾸 선택이 되니까요, 바이패드만 선택을 해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바이패드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선택 셀렉션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하이드 셀렉션에서 숨겨 놓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테스트맨은 빼고요. 자, F3번 눌러서 자, 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대략적으로 맞출게요. 자,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자, 먼저 페이스본부터 맞출 것이니까요, 마스크 부분은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맨 선택해서 잠궈 놓을 것인데요. 그 전에 오브젝트 속성 가서 Show Frozen in Gray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 얘를 잠그더라도 회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본을 움직여서 오브젝트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컨트롤을 세팅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자, 턱본이 같이 선택이 되었죠. 자, 입술 경계 라인 쪽에 입술본을 위치시켜 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니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이 같이 선택이 되었죠. 자, 지금은 턱의 위치가 잘 맞춰져 있죠. 근데 모델링에 따라서 이제 턱이 좀 짧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자, 이 턱번을 선택을 하고 본툴에서 길이 고정을 체크 해제한 다음에 이 끝에 본을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좋으니까는요,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쯤에 입과 주름이 있겠죠. 자, 입과 주름의 바깥쪽에 얘를 위치시켜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본은 다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리그 마스크의 폴리곤을 테스트맨의 얼굴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리그 마스크의 폴리곤 형태가 바뀌어 버렸죠. 자, 스킨 명령에서 Advanced Parameters, 여기서 Always Deform, 이 옵션을 체크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폴리곤이 변형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Always Deform에서 참조 프레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0 프레임을 기준으로 폴리곤 형태를 잡습니다. 자, 에디터 폴리 명령으로 내려가고요. 자, 스킨 명령은 눈 모양을 아예 꺼주겠습니다. 자, 먼저 입가 부분을 맞추면 돼요. 자, 입가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리폼에서 자, Shift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는 미러 옵션을 켜주고요. 눈을 대충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부분만 엣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쪽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자, 눈 부분은요, 이제 보더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요. 자,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값이 너무 크니까 파로프를 한 2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눈 부분에 폴리곤이 묻히지 않고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Shift 기능을 사용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마스크를 선택하고요. 스킨 명령에 눈 아이콘을 다시 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 Always Deform 명령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겠습니다. 자, 가끔 실수로 Always Deform 명령을 체크 해제한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Always Deform 명령을 해제했으면 바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그 마스크의 폴리곤도 테스트맨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자, 테스트맨 선택을 하고 스킨 명령을 보면요. 바이패드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폰이. 바이패드 헤드에는 웨이트 값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하이드 올에서 바이패드 다시 보고요. 자, 헤드본을 제거했을 때 스킨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목본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렇게 영향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머리 쪽에 스킨 값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하고
웨이트 테이블 열어보면은 이제 목 쪽에 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쪽에는 자, 지금 셀렉션 버튼 수도 있고 쇼 어펙트 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웨이트 값이 들어와 있는 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자, 목 쪽에 약간 들어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 쪽의 정점에 웨이트 값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웨이트 값이 많은 경우에는요, 웨이트 툴에서는 0값을 줄 수가 없고요, 웨이트 테이블에서 0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테이블에서 0값을 주고 remove zero weight를 해주면 됩니다. 테스트벤에 바로 스캔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입을 벌린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링 텍스트 이렇게 보면은 입을 벌렸다 이렇게 오므리죠. 10프레임에 갔을 때 입을 가장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맨을 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자, 테스트맨을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자, 카피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 테스트맨은 이렇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값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에디터 풀리 명령이 내려가고요. 자, 상위에 있는 스킨 명령은 이 눈 아이콘을 꺼주겠습니다. 자, 바이패드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요, 바이패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그 마스크를 선택하고 자, Alt X에서 반투명하게 볼까요? 자, 폴리곤 선택으로 해서 입과 쪽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그로우 눌러서 선택을 이렇게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큰 형태를 맞춰야겠군요. 리그 마스크의 투명도를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윗입술을 먼저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윗입술이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요, 자, 아랫입술 맞춰보도록 하죠. 자,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로우를 눌러서 이렇게 확장을 시킬게요. 선택을. 그리고 Alt H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숨기겠습니다. 자, 안에 치아가 보이니까 불편하니까 치아를 선택을 해서 치아도 숨기겠습니다. 자, 얼굴 쪽만 선택을 해서 Alt I 누를게요. 그러면 얘만 이렇게 남죠. 턱을 먼저 맞춰야 하는군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Alt U 눌러서 다시 보고요. 자, 헤드 부분만 선택을 해서 Alt I 누르면 이렇게 헤드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입가 쪽이 좀 어색하죠? 입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 폴리곤 선택을 해서 입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에서 릴렉스 명령을 줄게요.
자, 다시 Shift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부분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만약 얘만 움직이고 싶으면요, 자, Shift 옵션에서 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움직여지지가 않고, 자, 버텍스 셀렉션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택된 버텍스만 이렇게 조정이 되겠어요. 아까 그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요, 자, Shift에서 아까 그 옵션은 다시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테스트맨 선택을 해서요, 한 번 더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카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복사한 테스트맨에서는요, 얼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킨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눈 모양 아이콘 꺼줄게요. 리그 마스크도 눈 모양 아이콘 꺼주겠습니다. 자, 요 스킨 값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입을 벌리고 있는 요 테스트맨에서 리그 마스크와 머리가 없는 이 테스트맨에서 스킨랩 기능을 사용하여 스킨 값을 받아올 것입니다. 스킨랩 기능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0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이 10프레임에서 스킨랩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ADD 눌러서 먼저 리그 마스크 클릭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리그 마스크가 올라왔죠. 자, 그리고 테스트맨 002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랩 옵션은요, 버텍스 디포메이션 상태에서 파로프 10, 거리 영향 5, 면제한 1로 설정하겠습니다. 기준 메쉬의 혼합 체크해 주고요. 거리 혼합 값은 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점의 가중치 부여 체크해 주고요. 임계값은 5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버트 투 스킨을 누르기 전에, 자, 입을 벌리고 있는 포즈 10프레임을 확인하고 컨버트 투 스킨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킨 값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입을 벌린 포즈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작을 하니까 입을 더 과도하게 벌리게 되죠. 자, 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 포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스킨 값을 카피합니다. 자,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테스트맨은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요 테스트맨 있죠? 이 눈 아이콘을 켜주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스킨 값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 아이콘을 꺼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리깅이 끝났습니다. 재생을 시켜서 리깅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훨씬 잘 되죠. 자, 혹시 오토 리깅이 되면서 폴리곤 형태가 변하지 않았는지 어드밴스 파라미터스에서 Always Default 명령을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본 어펙트 리미트는요, 지금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8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헤드를 이제 바이패드에 링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하이드를 해서 바이패드 보여주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바이패드에 연결된 거예요. 자, 페이스본의 헤드본을 길게 만든 이유는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일단 리그 마스크를 숨겨주겠습니다. 자, 페이스본의 헤드본을 선택을 하고 바이패드의 헤드본에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텍스트맨이 이렇게 보이니까 숨겨주고요. 자, 그리고 바이패드를 머리를 선택을 하고 한번 움직여보죠. 자, 이 부분은 웨이트 값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자, 링크가 잘 되었습니다. 자, 페이스본의 헤드를 바이패드의 헤드본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맨을 선택을 하고요. Always Default 명령은 취소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누르지 마세요. 바이패드의 머리에 회전값이 들어간 경우 링크가 걸리면서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링크 관계에서 회전값이 들어가서 형태가 변하는 것이니까요. 페이스본의 헤드본을 선택하고 회전값을 0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패드를 선택을 하고요. 모션 패널에서 리깅 테스트 BIP 애니메이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스킨랩 기능을 사용하여 스킨 값을 받아오는 것이니까요. 원본의 스킨 데이터가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스킨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셜 오토 리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과 얼굴 쪽에 이렇게 오토 리깅을 했으면요. 이제부터는 수작업으로 스킨 값을 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AT 인벨로프 키고 이제 버텍스 체크해 주고요. 자, 지금 매티리얼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자, 매티리얼스에서 쉐이드 매티리얼 위드아웃 맵. 자, 얘를 체크해 주면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인벨로프가 보이니까 디스플레이에서 Show No Envelope 눌러서 인벨로프를 숨겨주겠습니다. 자, 헤드본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군요. 자, 여기 완전 죽었네요. 자, 이 부분에 버텍스를 선택해서 헤드본에 1값 주겠습니다. 자, 눈꺼풀 쪽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몸이 자꾸 움직이니까 바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패드 선택하고 모션 패널에서 피규어 모드 한번 켰다가 꺼주면 원래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적당히 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본을 바이패드 헤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헤드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스케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두가 되는 이런 연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웃을 때 이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자, 이마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이게 본이 보여서 그렇지 보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마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자, 게임에서 얼굴 애니메이션은요, 폴리곤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맵도 바꿔줘야 합니다. 자, 요 두 맵이 테스트맨의 얼굴 부분에 사용된 맵인데요. 자, 요 맵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죠. 반면에 요 맵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죠. 자, 테스트맨 선택하고 에디터의 폴리 스택으로 내려갈게요. 얼굴 부분 폴리곤의 매트리얼 아이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폴리곤 선택을 하고 얼굴 쪽 폴리곤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는 매트리얼 아이디가 14로 되어 있죠. 자, 목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죠. 자, 목 부분은 매트리얼 아이디가 1입니다. 자, 셀렉트 아이디 눌러서 1번 매트리얼로 된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H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남았죠. 자, 매트리얼 아이디 좀 더 보죠. 자, 이마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이마는 14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아이디 눌러보면은 자, 이만큼이 14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미간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얘는 매트리얼 아이디가 1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눈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얘는 매트리얼 아이디가 이만큼이 1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눈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셀렉트 아이디 누르면 자, 이만큼이 매트리얼 아이디가 1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 위쪽은 이만큼이 매트리얼 아이디가 9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은 매트리얼 아이디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가 쪽은요. 자, 매트리얼 아이디 7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반대쪽은 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lt U 눌러서 모든 폴리곤을 다시 보여주고요. 얼굴 쪽의 매트리얼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맵의 일부분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맵의 일부분만 바꾸게 되면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때 맵이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맵을 전체를 바꾸게 되면 사실적인 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각각의 표정에 따라 여러 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맵이 바뀌는 것을 3D Max에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프레임에서 얘가 활짝 웃고 있죠. 자, M키 눌러서 매트리얼 에디터 창을 열고요. 자, 스포이드를 눌러서 테스트맨을 찍으면은 이 테스트맨의 매트리얼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그 얼굴 쪽에 들어간 맵인데요. 한번 보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 매트리얼 속성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수압 눌러볼게요. 자, 요 매트리얼 부분이 이쪽 부분이네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또 수압 눌러보면은 자, 요 매트리얼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음영이 져서 잘 안 보이니까요. 숫자 키 8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Environment and Effect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Ambient 부분 있죠? 얘 클릭을 해서 색상을 좀 이렇게 밝게 해줄게요. 그러면 뷰포트에서 이 색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수압을 눌러서 다시 이 부분에 주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토키를 키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름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믹스 어마운트 값을 쭉 올려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매트리얼 속성 창에서 믹스 어마운트 값을 이제 100으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키를 끄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에디터 창을 닫고요.
자, 테스트맨 선택을 하면 자, 트랙바에 매트리얼 키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토키를 키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0프레임이 있는 키프레임이 믹스 어마운트 값이 제로이겠죠. 선택을 해서 얘를 940프레임에 놓겠습니다. 자, 940프레임에 놔줬고요. 자, 웃고 960에 되면 또 주름이 사라져야겠죠. 자, 940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을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60프레임에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정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가 쪽 표정을 바꾸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리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감을 때요, 쌍꺼풀 라인을 없애주는 맵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있어도 쌍꺼풀 라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맵이 바뀌는 것을요, 게임에서는 3D Max가 아니라 게임 엔진에서 하게 됩니다.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캐릭터를 제작을 할 때 게임 엔진은 잘 못 다루더라도 이렇게 맵이 바뀐다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스본으로 연출할 수 없는 표정이 있겠죠. 자, 그런 표정을 이제 모퍼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맨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카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맨 언더바 모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자, 복제한 오브젝트는요, 모퍼 소스가 될 것입니다. 자, 모디파이어 스택을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빼주고요. 자, Shift 툴을 사용해서 표정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코믹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테스트맨 선택하고요. 이제 모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 모디파이어에서 스킨 명령을 선택을 하고 있죠. 처음에 모퍼 명령을 줄 때 이렇게 스킨 명령을 선택한 상태에서 모퍼 명령을 올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퍼 스택을 스킨 명령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슬롯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Pick Object from Scene 해가지고 변형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자, 모퍼 오브젝트는 이렇게 잠깐 숨겨주고요. 자, 오토키를 키고요. 10프레임으로 가서 자, 이 값을 이렇게 쭉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코평수를 늘리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또 10프레임으로 가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0값이 들어가면서 다시 처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키를 끄고요.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코평수를 누르고 자, 다시 이렇게 닫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을요, 이제 FBX 파일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모셋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쪽은 이제 FBX 파일로 매트리얼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자, 형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스킨과 모퍼 애니메이션이 잘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S 취소하고 자, 모퍼 명령을 지우겠습니다. 자, 요 스킨 명령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모퍼 명령을 다시 줄 건데요. 아까처럼 요 스킨 스택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모퍼를 주지 않고 하위 스택인 에디터의 폴리 스택을 선택을 하고 모퍼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모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코평수가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FBX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아까 매티리얼이 잘 안 나왔으니까요. 매티리얼을 좀 수정을 해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테스트맨 모퍼 0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마모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매티리얼이 남아있으니까 클리어 언유즈드를 해서 모두 지워줄게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보죠. 자, 아까와는 다르게 그 스킨 값만 들어왔죠. 모퍼 애니메이션은 들어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죠. 자, 첫 번째 작업에서는 스킨 명령을 선택한 상태에서 모퍼 명령을 줬었죠. 그래서 스킨 명령 위로 모퍼가 올라왔었죠. 자, 이번에 작업할 때는 에디터의 폴리 명령을 선택하고 모퍼 명령을 줬죠. 그래서 에디터의 폴리 위로 모퍼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3D Max 2019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FBX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때 스킨과 모퍼가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Max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FBX 파일로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6 버전으로 파일을 열어서 FBX 파일을 저장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Max 2019 버전에서는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모퍼 스택을요, 스킨 명령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모퍼가 스킨 명령 위에 있기 때문에 동작이 제대로 이게 구현이 되지가 않죠. 입을 이렇게 쫙 벌리지가 않고 조금만 이렇게 벌리고 있죠. 자, 이 상태로 FBX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맨 모퍼 03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모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D Max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FBX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때 제대로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명령 위로 모퍼 명령을 올려서 FBX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제대로 구현이 되지만 작업자가 이 작업물을 확인을 할 때 이 작업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맨을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카피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복제한 테스트맨에서 이 모든 스택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 테스트맨 선택하고요. 이 모디파이어 스택에 들어간 명령을 복사를 해줄 것인데요. 하위에 있는 모퍼부터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자, 테스트맨 001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스트. 또 테스트맨 선택하고 스킨 명령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앞선 테스트맨은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BX 파일로 또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맨 모퍼 0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마모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스킨 명령과 모퍼 명령이 잘 구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그 마스크와 스킨랩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셜 오토 리깅을 해봤고요. 얼굴 애니메이션에서 핵심적인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